호주 유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유학생이 호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호주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조교학을 마치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쯤 되면 호주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뉴질랜드 교민하고는 다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거나 아예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이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가족이 거기 다 사니까 웬만하면 이제 뉴질랜드 대학을 가시죠. 그러나 만약에 유학생 신분이라고 하면요, 유학생으로 뉴질랜드 갔는데 뭐 초등학교 때 한 1, 2년, 2, 3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상관없는데, 만약에 중학교 이상의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셨다라고 하면 결국은 몇 년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 좀 넘어가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간혹 보면 이제 한국 대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실상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대학들이 뭐 특례 입학이라고 예외를 두긴 하는데요. 그것들이 보통 이제 뭐 외국에서 12년 전체를 이렇게 있어야지 한국 대학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한 3, 4년 이렇게 유학 기간이다라고 하면 특례 입학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무슨 수능을 보고 한국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을, 호주에 있는 대학,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을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예외 없이 뉴질랜드 대학보다는 입학만 가능하다 그러면 호주 대학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미주알 고주알 말씀 안 드려도 뭐 실제 그 입장이 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은 거,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에 지금 혹시 자녀가 조교학을 보내서 홀로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엄마, 주로 아빠보다는 엄마겠죠, 같이 조교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상당히 문의가 이제 입시철이 되면 많이 와요.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뉴질랜드에서 졸업할 때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는 뭐가 늦어요. 예, 보통 적어도 한 2년 정도, 고1 끝날 때쯤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뉴질랜드 대학, 호주 대학, 혹은 뭐 제3국 대학 이렇게 좀 가능성을 좀 넓혀 놓고 부모님이 조금 서치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뭐 알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뉴질랜드에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이 호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뉴질랜드에서 호주 대학으로 왜 오죠? 네, 앞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한 480만 명 정도 돼요. 500만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인구가 65만 명이 넘습니다. 15세 이상만 따졌을 때요. 그러니까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15% 정도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에 와서 주로 어느 주에 분포를 하고 있냐 보실 수 있는데요. 퀸슬랜드의 한 38.8%, 거의 40%죠.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의 22.6%, 그리고 빅토리아의 18%.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퀸슬랜드는 또 기후가 뉴질랜드보다는 좀 더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리스번,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의 시드니, 빅토리아의 멜번, 이 대도시 편중 영상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잡을 쫓아서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로 와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막대 도표를 또 한번 보시면요. 갑자기 91년부터 준 게 아니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10년 단위의 수치인데 91년도부터는 5년 단위의 수치라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다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어쨌든 결국은 잡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자녀 대학을 왜 보내죠?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잡 때문이잖아요. 뭐 평생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전문 분야에, 물론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대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결국 뉴질랜드 사람이, 뉴질랜드 하물며 뉴질랜드 국적자도, 뉴질랜드 사람조차도
15% 이상, 이게 성인 남녀, 직업을 가진 성인 남녀로 따지면 20% 가까이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 이유만 가지고도 뉴질랜드 대학보다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호주 대학으로 오는 건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뉴질랜드에서 그러면 호주로 언제 오는 게 좋은가? 이거 사실은 자녀의 학년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학업했던 기간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고요. 뉴질랜드에서 뭐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계속 학업을 해왔는지, 아니면 이제 뭐 고1부터 학업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진로, 전공,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조금 시기를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무작정 이때 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에 따라서 조금 달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요, 뉴질랜드 유학생이 호주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 NCEA라고요.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면 레벨 3라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면 고3입니다. 고3을 마치고 나면 뭐 Educational Achievement라고 해서 이렇게 그 성적 같은 게 나와요. 그 성적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호주 대학 지원할 때 호주 대학 진흥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타라고 하는 그 점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이 에이타의 마지막 R이 랭크입니다. 마크가 아니고 랭크.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고 이제 호주 전 고3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내가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등수맥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뉴질랜드에서 하이스쿨을 마시면요, NCEA 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는 바로 이제 에이타로 컨버트 됩니다. 특별한 뭐 장치 없이 내가 요청만 하면 바로 에이타로 이렇게 환산이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학생이 호주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심플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고3을 마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고2를 마치고 호주를 온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제 고2는 뉴질랜드에서는 12학년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혼돈이 되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학년은 똑같아요. 다만 호주는 1학년 밑에 K학년을 두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만 6세가 되면 1학년이 돼요. 그리고 고3은 한국처럼 똑같이 12년이니까 12학년이죠. 근데 뉴질랜드는 요 1학년 밑에 K를 1로 쳐요. 그러니까 1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3은 뉴질랜드에서는 13학년인 거고 호주에서는 12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이어 12를 마치면 이제 고2를 마치는 게 되겠죠. 고2를 마치고 호주 대학의 파운데이션으로 진학하는 방법. 보통 이거는 이제 꼭 뉴질랜드가 아니더라도요,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호주 대학 진학하는 방법, 그 편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훨씬 더 이것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대학이 뉴질랜드 하이스쿨은요, 학교 이름만 이야기해도 이 학교가 어느 수준인지 다 알아요. 왜?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워낙 보편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다 돼 있죠. 그리고 호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호주 대학 파운데이션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웬만큼 내신 성적을 보지만 그 학교 수준을 다 보거든요. 왜? 그 학교 수준이 다 파악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호주 대학을 지원한다, 이때는 제가 다른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지방 도시에 있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한 학교 수준이 높지 못한 곳에서 내 내신이 좋은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뭐 아주 학력 수준이,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내가 겨우 내신 뭐 한 5등급 한 거랑 저기 변두리 지역에, 저기 뭐 시골 지역에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 한 거랑 5등급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도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호주 대학을 그걸 일일이, 호주 대학이 한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다 뭐 이렇게 그 분별력 있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있는데, 다행히 뉴질랜드에서 고2까지 마치든지 하면, 호주 대학을 지원하면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호주 대학이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뉴질랜드에서 좀 우수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내 내신이
뭐 중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신일 수 있잖아요. 학교가 아주 우수하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질랜드 대학에서 일단 뉴질랜드 대학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뭐 1학년이나 2학년을 하고 호주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 이것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뉴질랜드 대학과 호주 대학들은 커리큘럼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편입학 방법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RPL이라 그러잖아요. 학점 인정을 받고 이렇게 트랜스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핵심이 이 과목에 내가 이 대학에서 들었던 A 과목, 이 대학에서 들었던 A 과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 과목의 유사성이 제일 핵심인데 호주 대학, 뉴질랜드 대학은 커리큘럼이 좀 비슷하게 같은 과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면에서도 좀 나쁘진 않아요. 다만 두 대학이 뭐 똑같은 대학이 아닌 이상 커리큘럼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 뭐 1년 공부하고 호주로 온다? 그럼 1년이 100%다 면제되고 그러기는 좀 어렵죠. 예. 커리큘럼이 다른 만큼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과목을 조금 더 이수해야 되는. 그러나 이제 뭐 한국이나 또 다른 뭐 다른 아시아 국가 혹은 유럽 국가에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호주 대학으로 온다. 이거보다는 좀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뉴질랜드에 있는 고등학생이 호주로 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뉴질랜드 고3을 다 마치고 오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공 분야가 호주 에이타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그럼 내가 NCEA 점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에이타로 환산했을 때 그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호주 대학에 좀 1년 먼저 와서 고3을 하지 말고 파운데이션을 공부하고 호주 대학에 진학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NCEA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NCEA에서 이 정도 점수면 에이타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를 부모님이 예측하기 좀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뭐 저희한테 뭐 자녀가 한 10학년쯤 된다, 그럼 10학년까지의 성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는 좀 파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도 그렇겠고요.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요, 갑자기 얘가 고3 때 성적이 아주 좋아지거나 뭐 아주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고1 때까지 성적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호주 대학에 가는 게 옳은 선택인가 아닌가, 이건 이제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도 뭐 또래 아이들이 있는 입장이지만 또 그 나이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또 상당히 의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고3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호주 대학에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 호주 대학 1학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그 입시 시험을 위한 고3을 하지 말고 고2까지만 하고 호주 대학에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 대학 가는 것들이 1년 동안의 어떤 뭐 시간적인 비용, 뭐 학비 이런 것들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3을 마치고 가는 것과 고2를 마치고 가는 거를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 유학생이 호주 대학으로 진학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덧붙이면요, 대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바로 한국에 뭐 돌아가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걱정거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호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취업을 좀 하고자 한다, 몇 년간 취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제3국을 가든지 한국을 돌아간다 라고 하면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알바 자리를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직에 보통 뭐 부모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직장다운 직장에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비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 이제 영주권이겠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학생이 호주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학생이, 특히 뉴질랜드의 유학생들은 또 호주 시스템을 더 모르니까요.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민 없이 이제 보통 학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도 그렇게 선택하고요. 뭐 속칭 그냥 명문대 위주로 이렇게 좀 이제 가려고 하시죠. 그리고 호주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자녀가 이제 자신이 선택한 학과, 자신이 선택한 전공은 영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점수나
지역 점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EY 인비테이션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뭐 과를 바꿀 수도 없고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유학생 역시 더더욱 호주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하면 대학 졸업 후에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호주 도시를 정해야 되고요. 학과도 정해야 되고요. 학교 선택보다 항상 이 학과 선택, 지역 선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늘 호주 유학 구민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학 구민에서는 반드시 나이, 영어, 돈 이 세 개 요소가 하나라도 핸디캡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저희가 수년간 이렇게 해보면요.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이 호주로 유학을 온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나이는 똑같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전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다라고 하면 호주 유학생하고 똑같이 영어에 대한 뭐 어떤 핸디캡은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죠. 뭐 네이티브가 아닐지라도요. 뭐 20대 중반에 호주로 유학 오는 이런 유학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로 자녀를 유학을 보냈을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자녀에 대한 서포트를 뭐 학비 정도는 그리고 생활비 일부는 서포트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니까 이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큰 나이, 영어,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학과 선택, 지역 선택만 잘 된다라고 하면 졸업 이후에 또 좋은 옵션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제가 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뉴질랜드에 계시거나 여러분들 자녀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요 케이스들하고 한번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저희 이제 최근에 올해 입학했습니다. 이제 김땡땡 학생은 뭐 1번 학생이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할게요. 이 1번 학생은 그 한국에서 고1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서 이제 고2, 고3을 그러니까 뉴질랜드 학년으로는 12, 13학년이 되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대학을 이제 지원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작년 4월 달인가요? 지금 여기 바깥에 저희 시드니 센터 이 바깥에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했던 거를 뭐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둘째 동생도 있거든요. 이 네 식구가 왔었어요. 이제 뉴질랜드 오셨다가 이제 자녀가 이제 12학년 이제 올라가니까 그죠? 뉴질랜드 오셨다가 시드니 관광도 오고 저희 세미나도 이렇게 신청하셔서 오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쭉 안내를 해드렸고 이미 이제 고3을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뭐 그 시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냥 고3을 마치는 게 잘 마쳐서 이제 NCEA 이제 성적을 가지고 이제 호주 대학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지원하면 그러니까 유액을 통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는 유액이잖아요. 그리고 퀸즐랜드는 큐텍 빅토리아는 V텍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지원해서는 이제 라운드를 계속 거치니까 언제 인비테이션이 나올지 좀 불확실하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UTS 대학에 지원을 해서 UTS IT 디플로마 IT를 먼저 거쳐서 이제 바첼러 IT를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NCEA라고 하는 뉴질랜드 고3을 마치면 나오는 이 성적이 1월 초에 나와요. 근데 호주는 사실은 호주의 그 에이타라는 성적은 12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아이들은 그때 이미 호주 그 대학 지원 방법 여기 말씀드린 대로 뭐 유액이나 큐텍이나 V텍이나 뭐 SA텍이나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데 뉴질랜드에서 고3을 졸업하면 그 NCEA가 에이타로 전환되기에는 1월 초에 나오니까 되게 빠듯해요.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학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차후에 올 비자 진행 서류 같은 것들도 미리 좀 파악하셔가지고 준비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자, 케이스 2는요. 우리 2번 학생은 꽤 오래됐죠.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뉴질랜드에 가서 아마 어머니 말씀은 처음 갈 때는 그냥 6학년까지만 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고3까지 쭉 해서 6년을 뉴질랜드에서 이제 공부를 4학년 말인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드니 대학에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보통 그 호주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 상업 관련 뭐 커머스나 이런 학과들이 메이저 대학들은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하이스쿨에서 뭐 거의 뭐 전교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국에 뭐 스카이대 가는 만큼 어려워요. 다만 이제 한국의 스카이대는 모든 과가 어렵지만 호주는 이제 이렇게 뭐 속칭 비인기 학과들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전공들은 굉장히 높은데 아주 학생은 이제 성적을 잘 받아서 예, 시드니 대학의 엔지니어링 들어갔고요. 자, 케이스 세 번째 학생은요. 여학생인데 조금 이력이 특이합니다. 미국 LA에서 5학년, 6학년을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처치,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로 가서 이제 6년을, 하이스쿨 6년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죠. 예, 고3까지 마치고, 호주 대학으로 이제 ANU 대학으로 온 케이스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할 때만 해도 영어가 되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게 조금,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구나 이런 게 금방 느껴질 정도로 조금 발음도 좀 그랬었는데요. 이제 2년 됐는데 지금 뭐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꽤 많거든요. 호주 대학이. 근데 이 학생은 특이하게 이제 한국에 있는 서강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고 났더니 뭐 완전히 이제 또래 한국 애들하고 별 다르지 않게 아주 뭐 한국에서 좋은 경험 언어적으로도 네. 진짜 한국에 답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이스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뭐 결국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동남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큰 어떤 형태는 호주 대학에 지나가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3을 졸업하고 보낼 건지 고2까지만 하고 대학 예비학년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호주 대학에 지나가게 할 건지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려면 적어도 1년 전, 그러니까 10학년 마친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뉴질랜드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뉴질랜드 하이스쿨 졸업한 그 성적만 가지고도 다른 뭐 내신 성적이다 뭐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뉴질랜드 수능에 해당하겠죠. NCEA 그 성적만 있으면 뭐 다른 어떤 서류도 뭐 필요 없이 바로 호주 대학으로 유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학업하시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 뭐 이메일 이렇게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주야 클럽 TV 호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